이 찌양을 협박했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을 좀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한 시민이 제출을 했습니다. 예. 그러자 검찰에서는 이 혐의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이 사건 배당을 했고요. 실제 가담한 사람들이 어떤 찌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박을 공모했는지,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검찰은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좀 발빠르게 수사 들어간 건 굉장히 또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. 예. 사실 요즘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이 받더라도 이제 경찰로 이 수사 지휘를 내리는, 그러니까 보안사를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찰에서 직접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다. 철저히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. 유튜버들이 많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. 유튜버들이 뭐 각자 해명을 하면서 뭐 찌양 씨 과거를 빌미로 해서 금전 요구하고 뭐 협박을 많이 했는데 검찰이 네. 뭐 바로 이 해당 유튜버들한테 어제 바로 그냥 수사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한 시민이요. 이제 여러 가지 협박의 공모 정황이 된 녹취록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찌양을 협박했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을 좀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한 시민이 제출을 했습니다. 예. 그러자 검찰에서는 이 혐의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이 사건 배당을 했고요. 실제 가담한 사람들이 어떤 찌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박을 공모했는지,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검찰은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좀 발빠르게 수사 들어간 건 굉장히 또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. 예. 사실 요즘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이 받더라도 이제 경찰로 이 수사 지휘를 내리는, 그러니까 보안사를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찰에서 직접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다. 철저히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이 찌양 씨를 좀 뭐 협박을 가해서 금품을 좀 갈취했던 분들 유튜버들이 좀 있는데 뭐 의심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네. 실제로 뭐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레카 연합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레카 연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근데 정의란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많이 벌여왔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거랑 또 다른 모습을 보여서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뉴스에 많이 보도되던 이 사적 제재인가 이것이 정당한 어떤 처분이냐를 두고 사실 많은 사건들을 실제 다루기도 했던 유명 유튜버들이잖아요. 지금 예.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분들이.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 뒤에서는 마치 겉으로는 정의를 추구하는 척 억울하게 사장된 사건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수면 위로 올리고 그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떤 금전을 빌미로 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협박이나 공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요. 사실은 어제 그 레카 연합에서 어떤 조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던 한 유튜버가 예. 내가 두 아들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어떠한 부정한 돈 뒤로 받은 적이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계속해서 좀 차갑게 싣고 있고요. 이 부분이 사실일지 여부는 이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유튜버가 정말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오해이고 실제로 어떤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철저히 본인의 입장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저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자 협박 당하면서 저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요, 이 변호사님, 장갈 기자, 이 유튜버들이 사실 찌양은 이런 걸 공개되기 싫어했는데 결국 뭐 눈물의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유튜버들 때문이라고 했죠. 그렇습니다. 제가 아까 이 찌양 측의 법률 대리인과 통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찌양은 이 가해 남성에게도 돈을 받거나 뭐 합의금을 받거나 이러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예. 그냥 다시는 안 보게 해달라 이게 바로 요청 사항이었다고 합니다. 또 찌양은 자신이 좀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 식구들을 찌양이 책임지고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여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감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거나 또 전 남자친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는 것조차 관심이 없다고 이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해줬고요. 예. 그러니까 이 과거 생활이 알려지게 되면 찌양은 이 자신의 주변인들이 다치거나 하는 거에 더욱 괴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엊그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찌양의 과거 숨기고 싶었던 일들을 아니까 이걸 빌미로 돈을 좀 받아내보자라고 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또 찌양이 이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자세한 얘기들이 쭉 흘러나오게 된 건데요. 찌양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
본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막 없던 그런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이제 막 제보나 막 엄청 과장된 사실들을 막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. 숨겨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. 본의 아니지 않지 내가 숨긴 거잖아. 제가 한 행동이고 제 선택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서. 네, 자 그런데 이 찌양의 비밀을 폭로를 안 할 테니까 좀 소속사에게 돈을 달라라고 해서 5천만 원 이상을 받았던 이한 유튜버 구재혁이라는 사람은 이 일이 커지자 자신은 찌양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거고 부끄러운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거든요. 예. 자, 그래서 유튜버 구재혁이 찌양의 과거를 꼬투리 삼아서 금품을 얻었고 또 소속사하고 비밀 유지 합의서 이런 것도 썼던 게 전화 녹취에 다 나와 있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찌양 씨 측에서 이 구재혁을 좀 고소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한번 물어봤는데 이 소속사 측과 비밀 유지 합의서를 쓰자 이런 등등의 대화가 오갔고 또 아마 어떤 문서를 작성해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찌양 씨 측에서 이 구재혁에게 고소를 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했거든요.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. 이제 전화를 한 번 했을 것 같지 않고 그 과정에 만약에 그렇다면 되게 여러 번의 거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종합을 해야지 그 부분은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언급된 이 유튜버 말고 그러면 장가 기자 또 다른 유튜버들이 협박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?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다만 내가 찌양에 대해서 이런 과거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이거 소속사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전화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구재혁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주세요라거나 한 사례는 이번 유튜버 말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찌양 상태 아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. 핸드폰도 보지 않는 상태고 또 그러겠죠. 심리적으로,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서 지금 변호사 측에서 또 소속사 측에서는 일단은 좀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권 변호사님, 어떻게 보면은 이 교제 폭력, 데이트 폭력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것도 네.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. 심각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찌양 사례가 대표적이겠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도 하남 교제 살인 사건도 있었죠. 3주밖에 교제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헤어지겠다고 얘기하자 이제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끔찍하게 살해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교제 관계에서는요. 찌양도 얘기를 하는 게 폭력성을 보고 나는 헤어지고 싶었지만 헤어지자고 하면 더 큰 폭력이 오고 또 그 와중에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내가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거거든요. 즉 갑자기 고소를 하거나 어떤 고발에 나아갔을 경우에는 더 큰 보복으로 올까 봐 내가 보호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교제 폭력 또 교제 살인 사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.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 법망이 좀 더 촘촘해져야 된다는 겁니다. 마치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처럼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이 잠정 조치가 빠르게 가능하도록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랄지 또 연락하지 못하도록 또 주거지 순찰 강화랄지 이런 잠정 조치들이 좀 가능하도록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또 2016년도에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이 교제폭력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. 이 발의안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살펴보면 이 피해자들, 교제폭력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신고하는 걸 좀 주저하기 때문에 의사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몸을 이렇게 진찰을 하다가 이 폭력의 흔적을 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조항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암수 범죄에 머물지 않도록 이런 특례법들이 좀 제정이 되어서 피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도 좀 선제적으로 되고 또 신고 의무자의 범위도 좀 확대해서 이런 것이 묻히지 않고 더 끔찍한 강력 범죄로 가기 전에 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찌양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니까 사실 찌양이 1,100만 구독자
인데 네. 좀 더 늘었다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쯔양이 힘들게 고백을 했잖아요.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힘겹게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구독자들이 20만 명이 폭증했다는 20만 겁니다. 사실 그 영상 속에서도 봤듯이 사람이 어떤 절망을 할 때는요. 나를 더 이상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영상 댓글을 한번 쯔양이 꼭 봤으면 좋겠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쯔양을 지지하고 사랑의 댓글을 보내는지 보시면 네. 절망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으실까 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용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